이것이 리눅스다 개정판 18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18장 수업은 방화벽 컴퓨터를 만드는 장인데요. 다른 장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전체 장을 통틀어서 이번 장이 실습도 좀 까다롭고 개념도 좀 까다로운 장입니다. 먼저 보안과 관련된 네트워크 설계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갈게요. 방화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외부에 공개된 네트워크와 사설 네트워크,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를 차단시켜주는 장치, 그냥 컴퓨터, 이거를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달하는 트래픽을 정책에 의해서 허용 또는 거부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접속은 허용하고 어떤 접속은 끊어주고, 이게 방화벽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부에 사용되는 외부 인터넷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죠. 안에서 밖으로는 나가야 되지만 밖에서는 대개 들어올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걸 사설 IP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설 IP 주소는 우리가 많이 썼던 192.168 이 앞에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사설 IP고요. 그 외에 10점대 있고 그 외에 172.16 이것도 사설 IP 주소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주소 범위다. 우리는 이번에 19168 이 주소와 10점대 이 두 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IP 주소의 컴퓨터가 외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걸 IP 마스커레이딩 이렇게 용어를 사용도 합니다. 자, 개념적인 설명보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잠깐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 사설 네트워크가 우리 회사 컴퓨터라고 가정할게요. 이게 우리 회사예요. 그리고 바깥에 외부 네트워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방화벽 컴퓨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방화벽 컴퓨터는 우리 회사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방화벽 컴퓨터가 하는 역할은 사설 네트워크, 회사의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이죠. 이쪽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화벽 컴퓨터에는 랜카드가 반드시 두 개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랜카드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는 선을 꽂는 거고, 하나는 내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선을 꽂습니다.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는 이 허브라는 장치, 대개 스위칭 허브죠. 허브라는 장치로 내부 사설 IP를 그러니까 사설 IP에 해당하는 컴퓨터들, 우리 회사 컴퓨터죠. 다 연결한 다음에 이 허브와 이 사설 IP, 그러니까 방화벽 컴퓨터의 사설 IP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외부와 내부를 이 방화벽 컴퓨터가 간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리눅스 클라이언트 이게 우리 회사 컴퓨터에 제 컴퓨터라고 치면은 저는 외부로 인터넷을 써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설 IP 3번 얘를 게이트웨이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나와서 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옥션이라든가 뭐 지마켓 같은 웹서버라고 가정한다면은 제가 웹서버를 요를 통해서 이렇게 쭉 접속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쪽 서버에서는 접속한 제가 이 사설 IP 1번이 아니라 공인 IP 1번을 가지고 접속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때는 저뿐 아니라 모든 컴퓨터들이 밖으로 나갈 때 IP를 사설 IP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공인 IP, 그러니까 방화벽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공인 IP 1번을 가지고 외부로 접속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다 공인 IP 1번이 접속한 것으로 알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마스커레이딩이라고 용어를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하나 더 제가 여기에 로그인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통해서 쭉 가서 이렇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겠죠. 그걸 패킷을 전송한다고 그러거든요. 패킷을 전송해서 여기서 로그인을 허용이 되면은 허용된 패킷이 닿지 저한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방화벽 컴퓨터가 여기서 받은 패킷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공인 IP 2번 여기 컴퓨터는 제 IP 사설 IP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인 IP 1번한테 전송하면 이 공인 IP 1번으로 받은 패킷을 방화벽 컴퓨터가 사설 IP 1번으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걸 용어로 SNAT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외부 컴퓨터가 우리 회사라고 치셨죠. 우리 회사에 웹서버를 운영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제가 웹서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사설 IP를 사용하는 것은 외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 공인 IP 1번이 이 웹서버의 IP 주소로 인식을 합니다. 그럼 얘가 외부에서 공인 IP 1번으로 웹 요청을 하는 거죠. 80포트를 쓰겠죠. 요청을 하면 방화벽 컴퓨터가 이제 하는 거죠. 방화벽 컴퓨터가 80포트의 요청을 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바로
DNAT 이런 용어를 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화벽 컴퓨터를 만들어서 방금 그 규칙들,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정책들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는 게 방화벽 컴퓨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안을 좀 강화하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면 차단시키고, 보안을 약간 허용하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많이 안쪽으로 허용을 해주는 게 방화벽 컴퓨터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화벽 컴퓨터를 만드는 것보다 방화벽 컴퓨터에 어떤 정책을 수립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 방화벽 구축 실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실습을 하기 전에 이번에는 환경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실습을 할게요. 자,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이번 장에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738페이지와 739페이지에 써 있는데, 제가 혹시 책이 없는 분들은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19168 이 대역을 사설화 네트워크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부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인터넷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 네트워크를 실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실습장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한 19168 이 주소대를 외부 인터넷, 외부 네트워크라고 그냥 가정하려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장에서는 192.168 들어가는 것은 다 외부 네트워크다. 실제 공인 I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얘는 우리가 VMnet 8, N8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우리가 4대가 있잖아요. 가상머신이. 그래서 가상머신 서버를 방화벽 컴퓨터로 만들 거고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B는 우리 회사의 사설 네트워크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호스트 운영체제 또는 윈도우 클라이언트를 외부에 있는 공인된 외부 컴퓨터, 이렇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부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부 사설 네트워크의 IP대 중에서 10점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얘네 둘을 10.1.1.10과 10.1.1.20번으로 20번으로 할당을 하고요. 얘네들을 사설 네트워크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사설 네트워크의 허브는 가상으로 어차피 있고, 얘네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IP 대역을 VMnet 0번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Mnet 8번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고, 얘네 둘도 VMnet 8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VMnet 0으로 바꾼 다음에 얘네를 10점대 대역을 할당을 하면 얘가 완전히 네트워크가 분리되는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방화벽 컴퓨터는 랜카드가 2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랜카드, 원래 쓰던 것은 외부와 연결되는 랜카드고, 하나 더 장착을 추가를 해서 이 랜카드는 내부와 연결되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현재 요만큼,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10점대 들어가는 게 내부 사설 네트워크고, 그리고 19168 들어가는 게 외부 네트워크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실습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화벽 컴퓨터에 장착한 10.1.1 얘가 게이트웨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다 얘를 게이트웨이로 사용하면 얘가 쭉 타서 외부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 하드웨어 구성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정책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세울 거냐면요, 내부에 있는 컴퓨터는 외부로 인터넷이 되게끔 할 거예요. 이것도 정책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래야겠죠. 회사에 있는 컴퓨터는 인터넷을 써야 되니까 외부로 나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외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로 접속할 수 없게 만들 거예요. 차단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내부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겠죠. 하나 더 문제가, 웹서버를 하나 만들 건데, 서버비에다가 웹서버를 만들 건데, 웹서버라는 것은 내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접속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외부에서 접속할 때 웹 서비스 요청을 할 때는, 물론 얘가 지금 알겠죠? 외부에서는 얘밖에 모르니까 얘의 웹 서비스 요청이 오면 이 방화벽 컴퓨터가 그 요청을 얘한테 보내주는 걸로, 그럼 얘가 웹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설정을 할게요. 물론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 구성 자체가 일반적으로 현업에서도 하는 가장 심플한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실습을 통해서 이 구성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무에서 운영되는 기본적인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개념을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실습을 진행할게요. 좀 오래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실습을 이어서 하죠.